청약저축도 급전대출, 세상에 이럴 수가.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 야, 진짜 서민의 삶은 어렵구나. 이제는 중산층까지도 줄줄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참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서민들과 중산층은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청약저축담보대출 현황입니다. 아니 저는 청약저축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솔직히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청약저축도 담보대출을 해준다고 하네요. 2021년에 그 금액이 2조 2413억 원이었고요. 2024년 지금 6월 기준으로 보면 3조 1714억 원이나 청약저축을 담보대출 받았다는 뜻입니다. 3년 사이에 41.5%가 늘어났습니다. 무려 9,301억 원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계좌 수도 보면 말입니다. 2021년에 77만 2,542개 계좌를 대출을 받았는데 2024년에는요 116만 9,886개 계좌가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게 평균 대출 잔액이잖아요. 청약저축이라는 게 보통 한 1,000만 원씩 뭐 그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보다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70만 원이 평균 대출 잔액이, 지금 270만 원도 여러분 절실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평균 대출 잔액이 270만 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든 청약저축을 깨기는 그렇고 270만 원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 정도로 지갑은 텅텅 비었고요.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불황형 대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불황형 대출이 아니라 저는 생계형 대출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계형 대출이니 불황형 대출이니 말씀을 드렸던 예를 들어 보험사 약관대출 잔액을 보면 지금 보험사 약관대출 잔액은 3월 달에 줄어들었습니다. 70조 1,000억 원으로. 무려 9천억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에 71조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보험사 약관대출도 잘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잘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2019년에 62조 9천억 원에서 2023년을 보면 71조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4년 사이에 이 화살표가 2024년까지 가 있는데 2023년까지입니다. 이게 12.9% 8조 1,000억 원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약관대출도 겁이 나는 거예요. 보험사들도 줄여라. 약관대출 더 이상 해주지 마라. 이렇게 줄이니까. 이게 서민이나 혹은 중산층은 돈 빌릴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축에서까지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청약대출로 저축으로 대출 받는 거 심상치 않거든요. 여기에다 여러분 카드론도 보세요. 카드론도 말입니다. 최악에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2023년 38조 7,613억 원에서 5월에 40조 5,186억 원까지. 이자가 말입니다. 15.58%. 롯데카드가 그렇거든요. 하나카드가 14.70%.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늡니다. 지난 5개월 사이에 카드론이 4.5% 늘었습니다. 1조 7,573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막으려고 결국 카드는요 돌려막기까지 한다는 뜻이에요. 돌려막기 하거든요. 대환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작년 12월에 1조 6,273억 원에서 5월에 1조 9,106억 원까지 늘었다니까 카드도 돌려막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보험사 대출 약관대출마저 안 해주니까 이게
카드론으로 갔고 카드론도 한계에 다다르니까 카드를 돌려막기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서민이나 중산층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 특히 말입니다. 저는 청약저축에 대한 급전대출 그것도 평균 대출 잔액이 270만 원인데도 3조 1714억까지 늘었다는 건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대변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죠. 진짜로 시장은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고금리 여기에 고물가 고환율에 지금 서민들은 고통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국가 지도자들은요 권력 다툼에나 연연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 오늘도 해봅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 경제에 관심 없고 민생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도자는요 국민에게 시선이 있어야 되고요. 지도자는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현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산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지금 산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풀어줄 사람은 결국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더 안타깝다는 생각 오늘도 여러분 해봅니다. 저는 지표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표들 참 좋지 않는 지표들이 계속 터져서 저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지표를 찾아서 말씀을 드릴 때는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